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추석을 가리켜서 했던 말씀들입니다. 추석이 되면 예로부터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또 요즘도 뭐 추석 연휴 때는 항상 우리가 그리웠던 가족도 친구도 또 친척들도 만나고 다 그렇게 보내왔었죠. 아, 요때가요. 사실 이 여름에 그 더웠던 삼복더위가 물러가고 아직 엄동설화는요 한참 멀었고 요새 하늘을 보면 어떤 그렇게 파랗고 맞아요. 이쁘고 그리고 들녘은요 노랗게 물들고 정말 요때가 아주 제일 좋아요. 아니 그런데 올해는 또 영 기분이 덜 나네.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좁게는 우리 가족의 건강, 넓게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사회적 거리두기. 아마 요거 제대로 지켜진 추석 명절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네. 그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요, 그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도 당시에 홍역이라든가 천연두 같은 이런 그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차례를 안 지냈다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쉬어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마음만 가까이 하는 아주 서로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그렇게 배려를 지켜준 그런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7번 국도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는 어르신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현수애비야, 올해는 오지 말아라, 안 와도 된다. 네. 명수가 오면만 그냥 집에들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옵니다가 아니고 옵니다. 네, 그렇죠. 아, 야, 그것도 참 헷갈리시죠? 기발란 생각이긴 하네. 추석에 집에 오면 불효자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이게 고향집도 고향집이지만요. 요새는 그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요. 그 자식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진짜 몇 달 동안 그 생이별이라니요. 네. 난 이런 때 이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이것도 참 가슴이 아하. 아파요. 네, 그래서 얼마 전 동해의 한 요양원에서는요, 추석을 맞아서 특별한 뭔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민족의 대명절, 즐거운 명절 추석입니다. 뭐 예년 같으면요, 가족들, 친지들, 뭐 친척들 다 모여서 한 자리 모여서 즐겁게 지냈겠지만 요즘 시국이 시국이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게 더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 동해 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또 해야 되는군요. 아하. 체온 좀 되겠습니다. 아, 예.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체온 측정과 방명록 작성은 필수. 아, 요거를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계신 만큼 마스크도 KF94로 교체하고요. 일회용 가운과 장갑까지 착용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우, 아니 보통은 그냥 저 기록부 적고 체온 체크하고 끝인데 가운에 장갑까지 하는 건 좀 처음이에요. 저희가 동해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 외부인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 67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동해의 한 요양원. 올 추석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면회도 할 수 없게 되자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우렁차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 오늘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특별한 선물이 뭐죠? 저희 어르신들이 명절하면 떠오르는 게 대부분 이제 장터에 가서 우리 자녀들 옷가지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렇죠. 전도 먹고 그렇죠. 막걸리 한잔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올해는 갈 수가 없어서 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체 이 요양원 식구들이 자체적으로 장터를 만들었습니다. 아, 장터. 네, 그 네. 장터 이름이 신명나는 효바람 장터. 네, 가족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효바람 장터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기 제일 신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르신들. 제가 신나서. 네, 어르신들보다 제일 신나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먼저 장터하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없는 것 빼고 여기 다 있다. 부릉부릉. 어우, 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나오셨는데 좀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르신 많이 답답하실 텐데 네. 요거라도 좀 하면서 추석 전에 예, 그 가족들도 많이 면회 못 오실 건데 그렇죠. 예, 요 계시하면 조금이라도 좀 좀 시원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창고 대방출 물품 판매대에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최애 패션템 쭉쭉 늘어나는 일바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여기 또 어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여긴 뭐 의류 백화점인가요? 이제 어르신들이 네. 평소에 제일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이제 미리 이렇게 딱 구매를 하셨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어르신들은 하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고무줄. 야, 이거 네. 기가 막히네 이게. 네. 그래서 뭐 꽃무늬 어르신들은 제일 꽃무늬를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꽃무늬 모양으로 알록달록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지금 전부 다 어떤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네네네. 그래서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종류별대로 준비를 했어요. 아, 이게 진정한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쿵덕쿵덕 어디선가 들려오는 장구 소리. 그 흥겨운 가락을 따라가 보니 아니 이분들은 뉘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감이 왔습니다. 오늘 네. 또 이 효바람 장터 때문에 네. 전문 또 이 품바팀을 섭외를 하신 거군요. 맞죠? 아, 저희가 전문 품바는 아니고요. 예. 저희 여기 일한 직원인데 저희가 이제 초보지만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다가가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래도 장터라든가 이런 데서 품바 공연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 그 추억도 떠올릴 수 있고 네. 초보자지만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품바 공연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힘들진 않으세요?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요, 전혀 힘이 안 듭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열리는 신명나는 효바람 장터.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어르신들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장터는 백자와 영파리의 품바 공연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흥겨운 장단에 어깨가 들썩들썩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줄 깜짝 초대 가수 등장. 아, 방금 소개받고 나온 초대 가수 김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흥부자 기환 씨가 준비한 특별한 무대. 역시 분위기 띄울 땐 트로트만 한 게 없죠.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그동안 숨겨왔던 노래 실력을 뽐내봅니다. 공연이 끝난 후 포토존에서 인생샷도 남기고요. 또 빠질 수 없는 명절 전통놀이도 즐겨봅니다. 어머니 어떻게 맛있으세요? 맛있으세요. 원래는 어떻게 보냈어요? 작년 추석에 뭐 하셨어요? 작년 추석에도 이렇게 했겠지. 아, 작년 추석에 안 했다는데? 안 했대? 네. 몰라. 아, 원래는 이게 가족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했겠지. 네. 우리 좀 혹시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건강하게 잘 먹고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먹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옛날 추석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머니 보통? 다 똑같이 보세요. 그때는 뭐 풍성해놓고 뭐 제수 지고 먹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좀 못 오니까? 나도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좀 아쉬우시죠? 속상하고. 몸에 한번 자랑해볼까요? 야, 이거 어머님이 직접 고르신가요? 그런 게야. 야, 근데 어머님이 딱 패션 감각이 있으시네. 네. 딱 색깔이랑 이런 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다 그러면 약간 깔맞춤 되네. 색깔 맞춤
하면 되네. 위아래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내 옷사 많은데. 아. 오늘 새우 또 장만하셔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럼 좋지. 알겠어요. 이거 입고 내년 추석에는, 내년 설에는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여럿이 함께해야 더 즐거운 명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신명나는 효바람 장터에서 정을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아유, 장터에서 뭐 이래 물건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저래도 놀이도 하고 이러는 거 보니요. 괜히 미소가 지어지면 흐뭇하네. 네, 비록 뭐 가족과 함께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이 효바람 장터를 통해서 옛 추억도 회상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다. 예, 뭐 예년 같았으면은 외출도 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내시고 하셨을 텐데 네. 이번엔 좀 다른 추석을 보내시네요. 자,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남미와 유럽 같은 경우는 재확산세가 또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을이 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와 확진자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줄 압니다. 오늘 알파드레오 시간에는 멀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과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지금은 완치가 돼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치료를 받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입니다. 박성찬 씨와 영상 통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건강 괜찮으신 거죠? 네, 이제 뭐 약간 이제 그 가래 때문에 이제 기침이 조금 남아 있는데 네.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다 괜찮습니다. 예, 예. 아니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이 기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노래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는 편이라 그래서 예. 지금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도 이번 주까지는 레슨에서 이제 좀 제외가 돼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 오스트리아는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현재 오전 8시 반 정도 8시. 됐고요. 저희 때문에 아침 일찍 또 잠을 좀 일찍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셨나 본데요. 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된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연주회를 준비하던 동료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이 준비하던 동료들이 다 같이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이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예. 20명 그렇게, 중이나 그 집단 감염이 됐었군요. 네. 예, 예. 그 처음에 감염됐을 때 증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이제 시작은 몸살부터 시작을 했고요. 몸살과 함께 이제 열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몸살이 이게 이제 일반 그런 그냥 감기 몸살과는 다르게 정말 이제 진통제를 먹어도 이게 아픈 게 완전히 가시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다 밤에 잠자는 것도 불편할 정도까지 그렇게 아픈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몸살 기운은 점점 이제 약해졌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이 부어서 이제 정말 목이 정말 많이 부어서 이제 숨 삼킬 때마다 이제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목이 부은 거와 함께 이제 가래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제 그 가래는 이제 아직까지도 안 없어지고 지금 남아서 그렇게 있습니다. 아하, 빨리 완전히 좀 사라져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예.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코로나 그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부담했던 건가요? 그 학생들 단체로 받았을 때. 저희가 단체로 검사를 받은 곳은 그 이제 의심이 가는,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 다녀왔던 사람들이나 그런 이제 그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사람들만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무료 선별 진료소고요. 예.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가 검사 비용이 따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그 음성 판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제 그 선별 진료소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때는 비용을 내고. 130유로 정도 네. 비용을 내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 처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자가 격리부터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 바로 입원합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정말 이제 당장 호흡이 곤란해서 이제 위험한 경우에는 그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이제 걸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걸어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 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냥 상황에 맞는 약을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네. 그럼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나 가족과는 접촉을 거의 못 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치료를 했겠네요. 예. 그 부모님은 다행히도 한국에 계셔서 이런 그렇습니까? 경우에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예, 격리가 한국에 됐군요. 계셔서 이제 괜찮았습니다. 예, 예. 그럼 처음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다 나았다. 네. 음성 판정까지 나왔을 때 완쾌 판정을 받았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제 제가 확진을 받은 검사를 한 거는 이제 9월 7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을 받은 게 9월 9일 정도?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라서 조금 이제 결과가 늦게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18일 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고요. 그날 당일 저녁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도 한 열흘 이내에 이렇게 그 최종 확진 판정을 네. 받은 이후 열흘 이내에 완치 판정까지 받았대요. 그 열흘 동안 아까 뭐 몸살, 목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점일까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할 때 아무래도 정말 이제 이런 적이 전에는 이제 한 번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식욕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그냥 한 끼를 먹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정말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식사는 그럼 누가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뭐 사러 나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사실 이제 뭐 대사관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도와주신다고 그러시기도 했고, 사실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그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장을 봐다가 문 앞에다가 놔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그냥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까 그 감사합니다. 기침과 가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 다른 후유증은 없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어떤 그 기사를 보면은 왜 후유증이 심하다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서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유증도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사실 그 노래를 부르는 입장이라 네. 그 폐 쪽으로 후유증이 좀 이제 심하다고 들어서 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음성 판정 받자마자 18일 정도에 음성 판정 받자마자 바로 네. 자유롭게 외부 활동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뭐 좀 또 다시 며칠을 또 쉬었어야 되나요? 그 외부 활동은 사실 이제 그 규칙상으로는 이제 제가 그 증상이 발현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이후부터는 제가 따로 뭔가 열이라거나 그런 기타 증상이 없으면 외부 활동은 그때부터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그냥 따로 음성 판정 없이도 그냥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외부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해서 음성 판정 받은 이후부터 네. 예, 외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오스트리아도 확진자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좀 알고 싶네요. 이제 지금 총 누적된 확진자 수는 거의 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아마 오늘 4만 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어제 기준으로는 한 650명 정도? 하루에 그 네. 정도. 하루에 그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의 방역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사실 방역이라고 하는 게 네. 어차피 마스크 잘 쓰고 저희가 네. 더 조심하고 그러는 정도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도 그러면 네, 마스크를 그래서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거리에서 볼 수 있을 정도입니까? 거리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안 쓰고 다니고요. 그래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할 때는 미착용을 했을 경우에 벌금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있군요. 예. 그런 경우에만 착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착용을 하는 그런. 네. 예.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너무 신경을 과다하게 쓴다 싶을 만큼 강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아무래도 사실 그러니까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도 젊은 사람들은 딱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분위기가 이게 참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르네요, 정말. 예. 혹시 두 분은 내 인생의 이게 전부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네. 그냥 가족. 가족. 가족이 전부시요 뭐. 네. 예, 기환 씨는요? 자, 누가 저에게 네. 너의 전부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전 단순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째도 7번 국도요. 둘째도 7번 국도요. 셋째도 7번 국도. 대한민국 최고의 국도 7번 국도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뻔한 대답. 기환 씨의 대답. 그리고 우리 MBC보다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또 좋아할 어떤 그 도로 7번 국도 홍보대사. 재취업을 그쪽으로 준비하겠군요. 예. 그래도 기환 씨 최고래요. 맞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 행쇼의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래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이죠. 이분이 이미 3집을 낸 가수이긴 합니다만은 처음에 몇 년 전에 첫 앨범을 냈을 때 그 어떤 언론에 인터뷰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가수 엄혜진 씨의 삶과 노래 함께 하시죠. 오늘 주인공은요. 아버지 강의 주인공이신 엄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아들 바위와 아버지 강은 같은 앨범에 수록돼 있었습니다. 그죠? 네네, 같이 있죠. 그리고 아버지 강이 타이틀곡이었고 네. 아들 바위는 사실은 물론 제 아버지 강도 그렇고 아들 바위도 그렇고 시인 김수정 님이 가사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시를 쓰신 거를 곡을 붙여서. 그렇죠. 그 시에 임양랑 씨가 곡을 붙여서 발표한 노래인데 네네네. 이 아들 바위는 실제로 주문진 소돌에 있는 아들 네네, 바위를 소재로. 아들 바위를 소재로. 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뭉클하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강은 약간 그 멜로디가 좀 템포가 있는 리듬인데 네. 아들 바위는 또 서정적인 발라드잖아요. 네, 그렇죠.
두 곡 중에 좀 빠른 곡. 아까 솔직히나 당신은 몰라요는 다 빠른 곡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아들 바위 말고도 또 몇 곡도 느린 곡들도 항상 있었어요. 서브 곡들이. 네. 어떤 곡이 솔직하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예, 그런 슬로우곡이나 네. 그런 게 더 잘 맞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여백 같은 거. 네, 좋아들 해주시고. 시절 인연 같은 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또 가수가 또 그런 것만 또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리가 현장에서 또. 네, 현장에서는 예. 좀 즐겁고 예. 좀 그런 템포를 원하시니까 많이 부르는 걸 이제 뭐 솔직히라든가 아하, 아버지가 이런 그러시군요. 것들 더 하늘빛이 고운 날 바다빛이 고운 날 모진 세월 참아가며 눈물 숨긴 어머니 애써 웃는 모습으로 아들 바위 바라본다 행여나 험한 세상 저강은 아버지가 오직 하나 우리 위해 애쓰시던 아버지 굳은 일 힘든 일 참아가며 살아온 길 쓸쓸한 뒷모습 감추시며 웃는 얼굴 볼 때마다 당신 모습이 진해옵니다. 라디오 가든 오늘 엄혜진 씨와 함께한 행쇼 이제 끝노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권유정 님이 작은 거인 엄혜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작은 거인이라는 닉네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작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노래하고 나면 어떻게 예. 작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이런 얘기를 행사장이나 어디 예. 가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근데 그 사실은 노래를 시원시원하게 하는 분들 보면 키가 이렇게 큰 편은 아니잖아요. 이선희 큰 씨도 사람이 그랬고. 없어요. 그쵸? 다 작아요. 네, 가수. 희한하게 그러네. 네네. 예. 고로 예. 잘하는 가수 중에 끼나요? 맞습니다. 오늘 뭐 어떠셨는지 한마디 끝인사 겸해서 가든 애청자분들께. 아우 예.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죄송한 게 네. 최다 출연자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라 말씀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예. 찾아뵀는데 하여튼 가든에 와서 여러분들 노래 들려드리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예. 힘을 또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또 노래 들어주시고 고마워 저기 잘한다고 또 칭찬해 주시니까 네. 거기에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있어서 저 가수 또 엄혜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운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운명의 길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강물이. 네. 그 강물이 흘러서 언제 우리가 커다란 바다로 갈지 모를 일입니다. 모르죠. 조금만 더 우리가 엄혜진을 연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노래는요. 엄혜진 씨 곡입니다. 예전에 이게 2집 곡이었죠? 네, 이 집에 들어있는 솔직히. 솔직히. 네. 솔직히 여러분 이번엔 드디어 빠른 곡입니다. 빠른 곡. 오늘 엄혜진의 솔직히 라이브로 들으면서 오늘 인사 올릴게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우리 사랑 얘기를 솔직히 얘기해요 마음을 터놓고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실수인지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의 사랑 위해 잘못된 오해를 솔직히 얘기해요 도다 정이야 들었지
없지만 아유 추석이나 그러나 어떻게 노래 가사 말이 어떠저래 와착 닿지 가슴에. 아이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그리 잘 살리냐고. 근데요 뭐 가수들이 그 노래 가사 말이 다 자기 삶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요, 이 가수들이 왜 이별 후에 부르는 노래가 대히트를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경험담이기 때문에 아하. 가슴이 막 아프죠. 예. 아니 그 질문을 하필 또 우리 또 기환 씨한테 해주셔서 그러게요. 예예 그 여자친구가 왜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굳이 뭐 그런 얘기를 아니 근데 그 슬픈 이별 노래를 지금 기환 씨가 부르면 그건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삶이 되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감정이 담긴 노래 네.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기환 씨가 부르는 이별 노래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 노래는 이 듣는 사람에게도 이 감정을 그대로 전달시켜서 그 사람의 감정을 또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진실한 노래는 언젠가 사랑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되는 행쇼의 주인공도 역시 그런 노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이암 선생, 또 조선시대 정명공주, 그리고 한석봉, 중국의 왕희지 뭐 이런 인물들 하면 공통점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뭘까요? 네, 뭐 옛날 분들이네요. 네. 참네 설마. 옛날 사람이라는 거. 예. 농담이고 압니다. 다 글씨에 관련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네. 아유 아는구만. 그럼요. 다들 유명한 명필가지 않소. 네. 아니 근데 왜요? 아, 그 요즘은 사실 손글씨 쓸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뭐 글씨를 잘 못 쓰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래도 글씨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강릉 그리고 글씨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토록 강릉이란 단어와 글씨라는 단어만 안고 살면 정말 한이 없겠다 하시는 분이신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보셨죠? 지금 제가 방금 휘갈겨 쓴 게 이 정도입니다. 정말 잘 쓰지 않나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강릉의 전석봉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만했습니다. 오늘 이 글씨와 강릉 문화를 접목시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젊은 작가분을 만나볼까 합니다. 아니 도대체 글씨를 어느 정도로 잘 쓰시길래 그러시는지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글씨로 만드는 예술 작업 캘리그라피, 글씨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는다는 김소영 작가를 만나봅니다. 강릉시 홍제동. 주인공이 있다는 이곳은 입구부터 안쪽까지 독특함을 자랑합니다. 언제나 손에서 붓을 놓지 않는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소영 캘리그라퍼. 보통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이 글씨로 그림 그리듯이 예술 작품처럼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데 소영 작가님의 글씨는 좀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일단 스케일이 엄청 크다 들었는데 맞나요? 일단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하는 이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큰 대붓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캘리그라피를 가르쳐주는 일도 하지만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공연이나 디자인 작업, 그리고 해외의 한글 캘리그라피를 알리는 역할도 꾸준히 하고 있는 김소영 작가. 획과 선의 질과 결, 그리고 종이와 글자의 여백까지 글씨는 글자가 담는 내용을 넘어 예술로 자리 잡습니다. 작가님은 언제부터 캘리그라피를 시작하셨나요?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캘리그라피거든요. 제가 그 예술이라고 말하는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건 이제 한 10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업으로 하게 된 거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업으로 삼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원래는 디스플레이 계열의 업체에서 품질 관리를 하는 일을 했었어요. 잠깐만. 디스플레이 품질 관리를 하셨다고요? 네네. 숫자로 움직이고 정말 그런 정량적이고 일률적인 일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소영 씨. 발랄하고 톡톡 튀는 성격만큼 뭔가를 진득하게 하기 힘들었다는 소영 씨에게 유일하게 실증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캘리그라피였죠. 사실 김소영 작가의 고향은 강릉이 아닙니다. 강릉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강릉이 고향은 아닌데 아버지 이제 친가 고향이 이쪽 동해여서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가 먼저 오셨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강릉에 살 생각은 없었는데 먼저 한 달 정도 살아볼까. 그래서 동해에서 제가 나와서 혼자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6년 차가 됐네요. 한 달 살러 오셨다가 6년을. 아, 네. 평생 살고 싶어요. 아, 평생 살고 네, 싶다. 저 진짜 강릉을 진짜 사랑해요. 진짜 좋아요. 안정감을 주는 공간, 강릉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강릉엔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씨를 마음껏 쓰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양분이 풍부했죠. 자, 지금부터 작가님께 제가 캘리그라피를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어떤 걸 가르쳐 주실 건가요? 오늘은 간단하게 글귀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액자를 하나 완성해보는 것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네, 될 것 두 같아요.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필압이라는 건데요. 네. 글씨의 굵고 얇은 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눌러서 두껍게, 그리고 얇은 부분은 좀 힘을 빼서 얇게. 그래서 굵고 얇은 선을 두껍게, 네. 얇게. 얇게, 그쵸, 잘하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덩어리감을 주셔야지 이미지적으로 이제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네. 써보도록 할게요. 제 느낌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써내려 가지만 글쎄요, 말처럼 쉽진 않아 보이네요. 어려워요, 확실히. 또 멈췄어.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이 변명이 많아지는 걸 보니 스스로도 자신의 실력을 아는 것 같죠. 김소영 작가의 하나하나 1:1 맞춤 코치를 받으면서 얼추 비슷하게 글씨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작가님 쓰신 거 보죠 뭐. 저 지금 웬만큼 좀 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 앞에 우리 카메라에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때요? 좀 네, 괜찮죠? 비슷하지 않나요? 예, 비슷하지 않아요. 저 볼게요. 작가님 거 볼게요. 아니, 진짜 잘하네.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해봤는데 캘리그라피를 하면 좋은 점, 추천하고 싶은 이유 이런 건 있을까요? 이제 글씨를 배우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말 좋은 글귀를 찾게 되고 그런 글씨를 쓰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글씨를 쓰면서 또 좋은 말을 선물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글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게 하는 게 또 저의 하나의 일이기도 하고요. 작업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책을 보고 담소도 나누는데요.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요? 그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근데 지금 제가 옆에서 듣다 보니까요. 수강생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저희가 12월에 그 여성 청년 작가들 강원도에 거주하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기획전에 대한 방향이나 컨셉들을 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분도 캘리그라피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강릉에서 글을 쓰고 있고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전시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화가, 그리고 도예가, 그리고 저 소설가, 그리고 사진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강원도 전체에 계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했고요. 이번에 12월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류 작가들의 아주 대향연이네요. 난리 날 거예요. 젊은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전시회 기대가 되는데요. 글씨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길 바라는 소영 씨. 그녀의 꿈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장을 바탕으로 남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지금 꿈입니다. 글씨 쓰는 게 마냥 좋다는 김소영 씨. 그녀의 손끝에서 펼쳐진 글씨는 강릉이라는 도화지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데요.
앞으로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에서 그녀의 글씨를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들지도 않고 또 지치지도 않는다는 그 예. 말이에요. 예. 야, 그러니까 저래 글씨도 잘 쓰고 그 강릉 문화를 나름대로 접목을 시켜서 널리 알려고 애도 쓰고 이런다 이리니 참 대단해. 예,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글씨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강릉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려는 이런 노력들, 그런 바람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스스로 이렇게 바라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추석 같은 이런 명절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곤 하죠. 네. 어떤 선물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닐까요? 예. 용돈 역시 좀 주세요.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데다. 좋습니다. 아니, 뭐 선물이라는 거는요. 정말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면 어떤 것도 다 좋지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추석은 이 선물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지 모두에게, 이웃에게도 안전을 선물한 그런 추석으로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7번 국도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화술사 신선하고요. 제가 데려온 이 친구 이름은요. 잠시만요. 뭐가 잠시만요야? 제 소개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네 소개는 네가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알겠어요. 저는요 5살 다롱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잘했어. 다롱아, 여기가 어딘지 알아? 알죠. 강릉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 강릉이야. 근데 여기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무슨 향기? 이건 커피 향기다. 어떻게 알았어? 강릉이 커피가 유명해. 왜 커피가 유명해요? 그거는 한국의 로스팅 문화를 전파하신 유명하신 분이 강릉에 자리를 잡으셨대. 그래서 강릉에 커피 거리도 있고 커피 예쁜 카페들도 많아. 아, 진짜요? 저 카페에 사진 찍으러 갈래요. 그래, 좀 이따 같이 가자. 그리고 또 다롱이가 좋아하는 바다도 있어. 너 정동진이라고 알아? 알죠. 해 뜨는 게 유명한 데잖아요. 저 거기서 일출 본 적 있어요. 오, 네가 일출을 본 적이 있어? 그래, 정동진도 있고 또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도 있어. 아, 저 도깨비 완전 좋아해요. 거기가 짱 멋있잖아요. 맞아. 그럼 우리 바다 가서 사진도 찍고 피터 선생님 불러서 비눗방울 놀이도 할까? 너무 좋아요. 피터 선생님 불러요. 그래, 피터 선생님 불러보자. 하나, 둘, 셋. 피터 선생님.